그래. 나는 영화를 친구들하고 단체 관람을 하면서 사실 뭐 다른 줄거리 내용은 하나도 안 보이고 네가 고문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울었다. 좀 아쉬운 거는 어릴 때 내가 짤짤이도 하고 좀 배우자였던 모습, 그리고 세월산 파카를 하굣길에 거린한테 그냥 서슴없이 주었던 그런 다정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한 카트도 없는 게 좀 나는 많이 아쉽다. 그래도 영화가 이만큼 떴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나오리라 믿고. 사실 제가 없고서라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박정기 선생이십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리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30년 모질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좀에 막내한테 덜 미안해질라나, 이 자리에 먼저 간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려고 여러 수십 년을 싸워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건이 때문에, 상철이 때문에, 학수 때문에, 형부 때문에 일거리 침 한 번 못 뱉으시고 신호위반 한 번 안 하시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가도 한열이 때문에, 민호 때문에, 지웅이 때문에 싸움의 제일 앞장서셔가지고 경찰 방패막 온몸으로 부닥쳐가면서 싸우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여러분 격려와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하니까 생태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차이가 치게 그리고 그 사무실 저희는 지난 독재 정권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유족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87년 1월 달에 경찰에 의해 살해된 박종철의 형입니다. 저희 단체는 그러한 유족들이 모여있는 단체로서 유가족,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라고 칭합니다. 자기 한몸 희생하여서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였던 그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한 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2년 전 10월 달부터 천막농성 그리고 급기야는 5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은 순차적으로 한 분씩 릴레이식으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를 세우는데 이제 세우고 이렇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분들을 이 국가유공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범주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이제 독립을 위해 싸운 분.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그러면 이제 전쟁 때 우리 6.25 전쟁이나 이런 전쟁 때 나가서 이렇게 공을 세운 분들, 이런 분 참전유공자라 되고, 민주유공자는 그 법상에 자유민주 질서를 수립하고 확립하는데 공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숨 바쳐서 민주화에 헌신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좀 왜곡된 게 그런 분들이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런 열사들을 아직도 국가적으로 예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좀 국가가 예우하는 걸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유족들이 가장 바라시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를, 유족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돌아가셔요. 이제 80이 다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농성하시는 유족들이 이제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 주축인데, 그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법을 꼭 해놓고 죽어야 내가 저승에 가서 내 열사들 있잖아, 아들, 딸들, 그분들 볼 면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마지막 가는 길에 숙명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은. 제가 저기 이 단식 천막에 우리 연세민주동문회 회원들과 같이 많은 날 이렇게 온 거는 분노였습니다. 분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기에,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는 장관이 되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걸 누렸으면 이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어서 가지고 그 오랜 세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통과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단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수많은 열사분들이 계시죠. 수많은 민주유공자들이 계시고 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다 열사들인데 저하고 개인적인로 잘 알고 있던 열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열사가 박혜정 열사입니다. 박혜정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가 학교에서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누나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서 누나 요새 어떻게 지내? 그때 누나가 했던 말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살지 그러셨어요. 내가 누님이 가시고 나서 그때 내가 그 누님한테 그걸 내가 왜 물었을까? 진짜 한 20년간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87년 1월에 그때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 종철이가 죽었고 대학교 선배인 김용건 선배가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며칠을 울고 용건이 형 죽었을 때도 계속 울고 노래 부르다 울고 생각하다 울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아이 조금만 비겁하지. 알고 있는 거 조금만 얘기하지. 조금만 해주는 척 하지. 보안사한테 조금만 도와주는 척 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왜 저 사람들이 유공자냐고. 유공자니까 유공자죠. 독립유공자가 왜 유공자입니까? 일본 제국자한테 조금 신용을 하면 도와주는 척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신 분들이잖아요. 민주주의 유공자가 뭐예요? 조금만 좀 비겁하고 조금만 좀 덜 비타협적이었으면 지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자신의 양심의 한치, 내가 더 이상 이걸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의 단심, 이걸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화, 형식적인 민주화나마 조금 전진했고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을 유공자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로서 제가 민주유공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그 아픔이랑 열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내 목숨 내줄 만큼 그 자식에 대한 그게 생각이 많잖아 부모들이. 오늘까지 85이나 돼도 뛰어다니니 이제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제 그래서 못 다니고. 세월이 많잖아 34년이면. 실제로 정경도로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냥 엄청나게 정말로 다녔어. 그러니까 그때는 데모도 심했잖아. 옛날에는 데모도 심했는데 우리가 데모하러 이렇게 어디 모여서 가면은 우리 유가족들이 앞에 서면은 걔들이 마음대로 해꾸잘 못해. 정경들이.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앞제비 노릇을 했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냥 막 들어부터 싸움하면 우리도 같이 싸우고 그냥 쥐어뜯고 흔들어주고 막 그냥 같이 싸우고 그러고 맨날 다녔어. 이소설 어머니, 이한열이 어머니, 박종철이 아버지 뭐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분들 이제 우리 유가족들 다 유명하니까는 그냥 다 앞장서서 그냥 한줄다 쫙 해가지고 그냥 플랜카드 들고 그냥 그 뒤로는 이제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럼 해치질 못해 정경들이.
가림막이 되고 다녔어. 가림막이 말하자면. 집회법이 집회 허가가 안 돼 있을 때니까 학생이나 노동자가 거리에 나오면 무조건 다 불법이야. 불법인데 그 불법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노동자나 학생들이 자기네 구호를 외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는 거야. 그리고 나서 쫓겨나는 거야. 민주유공자법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농성장 차리신 지가 이미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서 이미 600일째 농성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단식 농성을 또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또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 대학생인데 제가 이런 민주유공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열사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나라에서 예우도 받지 못하고 좀 나라에서 아예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하루 동조 단식하러 왔어요.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게 사실 좀 알면 충격적인 게 제가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나라에서 이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전에 4.19랑 5.18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었지만서도 그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도로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학생들은 사실 이한열, 박종철 이런 이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영화도 막 1987 있었고 그런 분들이 유공자로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관련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여기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어머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농성 하시는 중에 그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심 어머니가 그 여기 농성장하고 이제 그 집은 광주기 때문에 그 농성장하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농성하시다가 이제 광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을 실려갔는데 바로 심장마비로 들어가셨다. 그러셨구나. 농성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분들이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이나 박종철 열사의 어머님 박정기 아버님을 기억을 좀 하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도 그때 농성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법이 추진돼야 된다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다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게 유공자법에는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어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제 어머니 기억일 겁니다. 종철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곳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언덕바지에 있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학교 제일 끝편 도서관이 저희 바로 이제 앞에서 올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도서관 불이 꺼지면은 그게 종철이가 끈 불이에요. 종철이가 도서관 불을 끄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 불이 꺼지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종철이를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한 500m 지점점에서 종철이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한 500m를 종철이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걸어서 집에 와요. 어머니는 이제 도시락 가방 들고 그 1년 동안의 세월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가장 이제 그리운 세월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듣고는 저도 좀 많이 더 많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는 이제 부산의 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쯤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거의 한 5년 정도 좀 계시다가 요양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말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만 주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법 아있나, 그 법, 유공자법, 그거를 마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못 만들고 결국 니한테 집만 남기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박정희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유지를 계속 이어오시고 계십니다. 뭐 그런 셈이죠. 예.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는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쌍두마차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처럼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신의 안락을 뒤로하고 민주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할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사회발전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제대로 존중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23년간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분들은 자식들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 등에 앞장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87년 6월항쟁 35주년이었던 지난해 유가족 부모님들은 민주유공자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80이 넘는 나이에도 곡기를 끊고 애끓는 심정으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십니다. 많은 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부모님들이 곡기를 끊는 극단적 단식에 나선 것은 자식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부모님들은 죽어서도 자식 볼 낯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식들을 민주주의 재단에 바치신 유가족 부모님들이 더는 몸 상하지 않고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열사 희생은 헌법 정신이다. 유공자법 제정하라. 열사 정신은 헌법 정신이다. 유공자법 제정하라. 유공자법 제정하라. 힘 좀 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건데 지금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이니까 공연을 좀 줄일게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꽃다지 레퍼토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로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노래들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따로 연습을 해갖고 왔어요.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